자, 치숙 한 작품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새 책 나갑니다. 자, 치숙, 거기다 무능력, 그 다음에 무책임한 지식인들까지 자, 보여주는 게 치숙의 삼촌이라는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게 요걸 또 보셔야 돼요. 이 작품을 하는 이유는 요거 치숙도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 치숙이 자, 평가원에 나왔었습니다. 치숙. 자, 여기는 뭐냐면 기회주의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작품을 통해서 다 봤어요. 뭐냐면 일제강점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지식인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소시민이었어요. 농민들. 그렇지? 고달픈 삶.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가 기회주의자예요. 여기 기회주의자는 자, 이거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는 우리가 친일파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대사와 자,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로 하여금 자, 비판과 풍자를 하게끔 유도하고요. 자, 요거 자체가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는 성찰을 유도하게 만드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나가 등장하는데 자, 1인칭 주인공이거든요. 여기 나는 좀 어리숙해요. 즉 다시 말하면 신뢰성이 없는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애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둘을 모두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자, 비판의 대상.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치숙 자체를 비판합니다. 치숙.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죠. 자,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지식인. 무기력, 무책임 지식인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나를 비판합니다. 나는 기회주의자예요. 자, 그리고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주인공입니다. 자, 이렇게만 적어주면 자, 이 작품 거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됐나요? 자, 갑니다. 자, 감상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나의 눈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옥살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줄 쭉 쳐봐. 여기 첫 문장 밑줄 쭉 치시고. 작품의 제목인, 자, 밑줄 쳐. 치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아저씨의 삶을 부정으로 여기는 나의 관점 밑줄. 비판의 대상인 밑줄 쳐. 아저씨는 사회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인이지만 무능력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습니다. 자, 또 밑줄. 그를 비판하는 주체인 나는 일제 식민 통치를 긍정하면서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현실 수능형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인물인 거예요. 현실 수능 타형. 우리 저번 3.1절 날 저 일장기 그 목사 하나 있었잖아.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3.1절 날 일장기 걸었어. 그래서 난리 났었어. 그래서 그냥 알고 보면 목사야 또. 와, 정말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올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존재입니다. 밑줄 쳐. 이런 점에서 작가는 비판의 대상과 주체. 비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치숙. 주체 누구야? 나. 자, 모두 나 최룡선 아닙니다. 자, 모두 당대 사회의 문제형 인간임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주제 갑니다. 현실 순영의 인물인 나와 자, 몰락한 사회주의자인 아저씨. 사회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뭐 사회주의에 엄청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독립운동까지는 아닌데. 자, 아무튼 이제 지식인 갈게요. 나 어리숙한 서술자, 신뢰가 없는 서술자. 그래서 마이너스 인물, 풍자의 주체이자, 즉 얘가 치숙을 풍자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자의 주체이면서 자신이 또 당해요. 독자들에게. 그래서 주체이자 대상, 기회주의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나는 일본인이 주인인 가게 점원이고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는 아주머니에게 폐만 끼치는 아저씨, 치숙이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사회주의를 하다가 감옥에서 병이 걸려온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병세가 호전됐지만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 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로하고 말이다니 아첨이 제일 더러운 거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지. 모든 사람이 위선. 지금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자기 개성을 속여가면서까지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부른 건 아니니까. 그치? 아첨하고 이게 엮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너 지금 일제 압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애한테. 굳이. 자, 밑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야, 네가 일본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창씨 개명도 하고 모든 생활 방식을 일본화 하겠다는 것 그거야, 그거. 그치? 그게 아첨이야. 자, 그랬더니 그게 좋잖아요. 야, 그게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 같은데? 다른 뜻이라뇨? 네 일본인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일본인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아첨. 그래서 사자성어 교원영색. 교원영색은 평가원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를 던져놔요. 그냥. 그래서 모르면 안 보이는. 그냥 물론이죠. 다이쇼, 바로 일본인 주인이야. 다이쇼에 믿음을 얻어야 하고 이웃 일본인 사람들하고도, 내지는 일본인입니다, 친하게 지내야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현실 수능이 눈에 들어와야 돼. 현실 수능 타협.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쓰죠. 시대의 조류의 수능. 이렇게. 시대의 조류의 수능. 그렇죠? 이 표현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조류라는 건 파도야. 그 파도에 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야. 수능 타협. 이렇게. 아저씨는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자, 지금 어떻게 일본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고생살이한 나보다 세상 물정 참 모르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야,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게 튀었다고 그랬지? 네. 환갑까지 10만원 모은다 그랬지? 네.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쳐. 세상 물정과 관련한 나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는데 뭐? 질문으로서 계속 지적하는 거야. 질문으로서. 자, 말하기 방식. 다음 페이지.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달러. 세상 물정 만만한 거 아니요. 네. 사람이라는 건 제 아무리 날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인데,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세상 물정은 그냥 세상이 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그것에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 네 뜻대로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저씨도 요즘에 낑구라는 잡지에도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바꾼 사람. 그치? 자, 기회는 지가 만든다고.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래요. 아, 자꾸 계획하고 기획을 만들고 해서 노력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 번 실패하면 2배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죠. 7점 게 모르셔? 야,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거슬리다가 실패했어, 임마. 그 유배 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실패했어. 너는 7.8기에서 성공한 사람 몇 사람만 봤지? 8번 일어섰다가 9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 숱하게 있어. 자, 그래서 대비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비. 그래도 두고 봐요. 나 성공할 거야.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 써요. 일해보기도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고, 요거 이렇게 읽어야죠. 아저씨는 그래서 못 써요. 그치? 뭐 해보기도 전에 뭐 낙심을 먼저 해? 그랬더니 야, 하늘은 꼭 올라가 봐야만 높은 줄 아냐? 그치? 그래서 나를 비판합니다. 너무 낙관적인 거에서 비판해요.
원. 자, 독백입니다. 따옴표 없죠? 마지막에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 뭐 닿지도 않은 비유를 가져다가 둘러대는 것으로 보아서 그게 어떻게 당연한 말입니까? 안 올라가 보면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는 천하멍텅구리라도 있을까? 뭐 당연한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합니다. 독백체입니다. 오른쪽 문제 해결키. 자, 나폴레옹에 대한 저 인물의 인식입니다. 나폴레옹처럼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아저씨, 나폴레옹처럼 살아도 꼭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한편으로는 굳이 애한테 이럴 필요까지는 없죠. 그치? 애한테. 근데 나는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 요건 있어야 되더라. 늘 긍정적인 사람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더라. 늘 긍정적인 사람들이. 늘 그러더라.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본인하고 안 맞을 수 있어. 그런데 결국에는 해내더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멀리 하세요. 안 좋은 이미지를 안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선생님은 내 인생을 딱 돌아보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제일 행복하거든요. 지금이 현재 제일 행복한데 그때까지 그러면 계속 행복만 있었을까? 절대 그러지 않거든. 선생님이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졸라 멀리 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선생님은 오히려 꽃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은 늘 어땠냐면 되게 긍정적이었어. 언젠가 잘 되겠지. 대신 거기에 내 노력이 따라야지. 그 노력이 또 미치지 못할 때 노력이 졸라 많이 배신하더라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나오고. 그래도 긍정적이어야 돼. 긍정적이면 노력을 하게 돼. 부정적이면 노력을 안 하게 돼. 그래서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볼 거야. 한 100명 중에 99명은 말이죠.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 터지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 대부분이 그래. 진짜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남녀가 데이트하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저기 가자. 근데 저기 갔어. 근데 문이 닫았네?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 그래. 야, 네가 아까 늦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아니면 야, 일찍 네가 안 알아봐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남 탓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도 그럴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거든, 사실. 가끔 이러잖아. 내가 늦게 일어났어. 지가 할 것 같아. 왜 일찍 안 깨워줘서 지가 일어나야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진짜로. 100명이 뭐야? 1000명 중에 999명일걸?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진짜 괜찮은 한 사람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해. 이런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문이 닫혔어. 그럼 어떻게 해? 문 닫혔네? 자,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지금 여기에 맞닥뜨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이거랑 비슷한 데가 어디 있지? 그 해결을 생각하는 게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거야. 낙천까지는 아니면 긍정적. 이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끔 시험을 못 봤어도 어떤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사람들 앞으로 되게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래. 그래서 가끔은 좀 심하면 희생양을 또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건 늘 긍정적인 게 그래서 중요하다. 긍정적인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해가죠? 모든 사실 문제의 원인은 사실 본인에게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을 자책하는 게 좀 싫으니까 타인에게 좀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 즉, 보통 문제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 원인만 찾습니다. 알거든요, 사실 누구나. 얘기 안 해도. 근데 원인만 찾고 끝내요. 왜? 이 결과가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과를 잘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과 안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그의 자존감이 되게 약한 거예요. 사과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과 진짜 잘하거든. 난 높아!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래. 본인한테도 하루에 몇 번씩 사과해, 잘못하면.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만 늘 고민하시면 돼. 그래서 그게 되게 긍정적이고, 지금은 모두가 똑같이 공부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은 여러분 바라볼 때 지금 당장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넘어서 본다고, 선생님은. 그래서 보면 늘 긍정적인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 그 남학생들은 이제 뭐 축구 많이 하잖아. 운동 경기 많이 하잖아. 거기도 엄청 많이 나와. 운동 경기 딱 끝나고 나면, 뭐 전반전 딱 끝나잖아. 그러면, 네가 거기서 패스를 해줬어야지. 네가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되게 많아. 네가 열심히 안 떴으면. 아니죠. 그치? 그때 어떻게? 야,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직 게임 안 끝났어. 그럼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가야 결국엔, 성공해. 그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일일비하면 안 된다고. 공부도 마찬가지. 저번에 잠깐만. 여러분들 시험 언제 봤지? 24일 남았나? 그럼 그 주에 선생님이 3월 24일? 그 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지? 그거 버리라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내가 봤네? 그럼 내가 이게 안 좋네? 그럼 이걸 어떻게 점수를 올릴까? 그럼 이거 시간을 좀 더 늘려야겠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늘 발전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남 탓하거나 그러면 끝도 없어, 얘들아. 진짜 끝도 없어. 그래서 늘 긍정적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사업을 하는 사람 보니까, 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 진짜로. 선생님도 고뇌가 많아.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 그때마다 늘 선생님 긍정적으로 생각해. 기본적으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라도 생각해야지. 만약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뜻이 된다면 나는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눈물 닦고 일어나서야지 뭐. 계속 일어서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이런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자, 됐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 자, 중략. 아저씨 올해 몇이유? 그래? 33. 그런 이제는 그만큼 해두고 마음 잡아서 집안일 할 나이도 아니유? 그래서 무기력한 아저씨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집안일에서 뭐 하냐? 그래서 밑에 자신의 이상 추구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짓은 해서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서 그래요. 목적, 희망? 네.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다르잖아. 문제가 아니니까 공익이 더 중요해. 그런 법이 있어요? 법? 그럼요. 법이라.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 아주머니가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불쌍하죠? 불쌍? 그렇지, 불쌍하지. 아는구만. 알지? 오른쪽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저씨를 비판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문으로써. 알면서 그래? 근데 여기 대사가 좀 화가 납니다. 보세요. 고생을 즐거움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어.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이고 진정과 정신을 꼬박 거기에다가 쓰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즐거움이지. 너의 아주머니만 보더라도, 즉 나의 아내죠. 칠숙의 아저씨의 아내죠. 내 아내만 하더라도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즐거움이란다. 뭔 개소리야 이게. 자, 밑줄 쭉 쳐. 그렇지? 밑줄 쭉 쳐.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그래서 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합리화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나 밑줄 쳐.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야, 이 양반. 아니, 그럼 아저씨가 그걸 당연히 여겨요? 아니,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그 은혜를 좀 갚아야 오를 게 아니요? 아니, 그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아니, 이제 병에서 확실히 다 나서 그 뒤에는, 바빠. 밑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려는 태도.
글쎄 이 한다는 소리 좀 보시오. 시침이 뚝 떼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 차릴 희망이 없어요. 그저 뭐야 사람 안 변해요. 뭐 이런 얘기네. 그저 어디로 대나 손톱만치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피해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부정적 평가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죽어야 하고 또 죽어서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글쎄 죽지 않고 꼼지락꼼지락 살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존재라 여깁니다. 위에 별표 친 거 볼게요. 자, 아저씨의 부정적 면모입니다. 집안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고생하는 아내의 처지를 외면하고 사회개혁만 중시하고 가정에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 자, 저 밑에 갑니다. 포인트 1. 자, 나 사회를 보는 관점 밑줄 개인의 안위와 영달 중시. 자, 아저씨 일제강점기에 따른 사회 모순을 인식. 자, 밑에는 아저씨만 보겠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지식인 밑줄. 하지만 밑에 줄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인물. 그 다음 세 번째 칸 서로에 대한 생각 봅니다. 나 아저씨를 세상에 필요 없는 인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야지요.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 자, 아저씨. 자, 나를 철없는 속물로 여깁니다. 그렇지? 잘 만났어, 둘이. 자, 그 다음 봅니다. 서술 방식의 특징, 신뢰할 수 없는 화자입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밑줄. 작가가 신뢰할 수 없는 나를 화자로 내세운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친일하는 부정적 인물을 풍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고요. 자, 밑에 포인트 3. 바로 위에 독백체와 대화체의 활용. 전반부에서는 독백체입니다. 독백체. 자, 후반부 갈게요. 자, 후반부에서는 마치 연극처럼 두 내 인물이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서술자의 설명이나 해설 없이 밑줄 대화체입니다. 즉 어려울 필요 없어. 대사로 막 끌고 가잖아. 그럼 대화체고요. 얘 혼자 얘기하는 서술 있잖아. 그지? 그거는 독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술은 독백, 대화는 대사.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포인트 3. 아저씨와의 차이인데요. 세 번째 칸만 볼게요. 세 번째 칸. 열심히 노력하면 조선인도 일제치하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고요. 자, 아저씨는 아무리 노력해도 조선인은 안 돼. 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배경 지식 알아보기에서 치숙의 아이러니 있죠. 작가는 부정적인 인물인 나를 작품 전면에 내세워서 그의 비롯된 잘못된 행동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의 치숙의 어리석은 생각을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다 밑줄 쭉 치세요. 여기서 그는 나구나. 그치?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처럼 주인공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희화화는 미워할 수 없는 대상을 풍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희화화라고 해요. 희화화함으로써 독자는 자연스럽게 인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이거 적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독자로 하여금 비판 풍자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성찰하게 만든다. 그렇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의고사 좀 나눠드릴게요. 우리 의진이 어떻게 됐냐? 자, 시대 이제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것도 전 과목이 있어요. 전 과목이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톡 보내세요. 그럼 선생님이 저번처럼 전 과목 빡 쏴줄게요. 이번에는 영어 듣기도 있거든? 영어 듣기 파일까지 있으니까, 톡 보내시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딱 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강. 요거 좀 나올까 생각 중. 그래서 2강은 단순히 어떤 문제풀이에, 정답과 해설만 있는 게 아니라 지문 자체를 또 분석해 놓은 또 두꺼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나눠 드릴 테니까. 자, 고3은 쓰리고. 고3은 쓰리고. 마음 아프죠? 쓰리고. 자,
쓰리고. 자, 넘겨보시면 마찬가지로 총 10주차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EBS하고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는 못 가고 한 4개 지문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10주까지 안 가요. 10주까지 안 가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여기 독서 1주차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2번 많이 틀렸어요. 2번. 특히 여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술 지문이거든요. 예술 지문. 그래서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는 자, 2가지 생각해야 돼. 인문지문하고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 인문지문은 견해, 주장, 입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이 예술지문에서 누가 나올 수 있냐면 예술주의.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술가. 자, 이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견해, 주장, 입장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들의 뭐가 있을까? 작품이 있을 거야. 이 작품은 우리가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논이라면 자, 얘가 바로 증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알겠지? 그대로 반영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요 방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표현 방법, 효과 의도. 어떻게? 자, 요 부분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선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생님은 좀 이런 편입니다. 표현 방법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지 않은 것에서 선생님이 밑줄을 좀 치는 편이에요. 이렇게 우선 이렇게 적어놔봐. 요거 선생님 복사해줘야겠다, 선생님 거. 자, 시작! 풀어보세요. 자, 여기도 텍스트 복사해줄게. 2, 3, 4, 5.
자, 2분 후에 시작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쌤이 어떻게 체크했나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사진은 화재니까 쌤이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됐어. 하지만 뒤가 중요해져. 자, 뒤에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어떻게 했어요? 연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효과 의도가 뭐예요?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연출에, 자, 동그라미 쳤고, 미를 쳤습니다. 자, 연출의 구체화가 뒤에 나옵니다.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자, 이런 게 뭐예요? 회화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효과 의도 예술성. 그래서 이런 회화적 표현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대요. 지금까지가 이 얘기.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이 있어야 돼. 밑에 우리가 달락, 나달락, 다달락, 나달락의 합성과 빛의 처리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이렇게 잡아내야 되는 게 아주. 안 줬구나. 미안해. 이 녀석 왜 가만히 있어? 미안해. 쌤이 놓쳤어. 자, 나달락으로 봅니다. 자, 이제 스타이건.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 로댕입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빅토르 위고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회화주의 사진 얘기 나오겠죠. 작품이잖아. 그대로 반영됐겠지. 가자. 회화주의 사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스타이거는, 자, 갈게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자, 로댕 플러스 대리석상이에요. 바로 이름이 참, 우리는 가자, we go.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빅토르 위고, 자,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은 뭐 했다고요? 합성. 이게 동그라미 들어가야죠. 합성했잖아. 첫 번째 단락에서 합성 있었잖아. 그지? 첫 번째 단락에 합성 있었지? 자,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하는 사람. 청동상이죠. 요 두 사진. 이 사진 어떻게 했어요? 합성했어요. 이렇게 합성해서 하나의 사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근경 됐습니까? 그러니까 로댕기하고 얘가 뭐냐면 자 얘가 맞나? 근경 맞니? 잠깐만.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맞아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있고, 그렇지? 자,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는 모습. 자, 원래는 이 둘의 찍은 사진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사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합성했어요. 얘를 밑으로 내리고 얘를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가지? 합성한 거야. 그러니까 요 사진 하나. 요 사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두 개를 합성했어요. 몰이든 뭐라든 합성을 한 거야. 합성을 해서 거기 보니까 자 어두운 게 근경이에요. 그러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봅니다.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그렇지? 어둡다 근경. 자 그리고 나서 반면에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자 내려다봅니다. 자 얘가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내려다보는 거야. 그치? 자 얘가 바로 환하다 원경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 둘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사진을 그렇게 합성했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표시한 거 보세요. 어떻게 표시했나? 거기 보니까 어둡다 근경. 근경 나오는 순간 원경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읽었더니 반면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럼 어둡다 환하다 근경 원경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대비. 됐지? 세모 역세모로. 내려다보다 올려보다 바꿔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놨고요. 자, 근데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게 아니라 두 사진의 자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자 이게 의도잖아. 그렇죠?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 이게 의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도 합성 표현 방법. 그래서 인화 과정에서는 질감이 억제되는 뭐죠? 표현 방법. 감광액. 효과 의도는 뭐예요? 질감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지? 자, 다달락 스타이거는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면서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는데 자, 로댕 동그라미 그래서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사물의 외형, 재현이 어디 있어? 첫 번째 단락에 현실 재현의 수단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렇죠?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에서 벗어나 어디 미쳤니?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려고 했다. 스타이거는 이를 높이 평가해서 공감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른쪽에다 공통점, 공이라고 써놓은 거야. 공감이라서 공이 아닙니다. 공통점이라서 공이야. 이런 건 무조건 체크하라 그랬지? 출제 요소라고. 스타이거는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 문학 작품처럼 그렇지 비유 무조건 체크하라 그랬던 거 기억나? 그렇지 독서에서 문학 작품처럼 그럼 출제 요소야. 해석의 대상도 일수 왜 이렇게 못 읽지? 자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동감했어요. 공통점. 그렇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이제 라달락 갑니다. 라달락 어떻게 가나?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 없다 그랬지? 감광에 뿌렸잖아. 그렇지? 질감 X 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X가 꽤 많이 나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자꾸 놓치는 거야. X, 질감,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 됐죠? 효과 의도죠? 자, 데모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자, 이게 뭐였습니까? 원경이었습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이게 근경이었고요. 어둡게 처리했죠.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빅토르 위고는 근경, 로댕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의 어둠 대비되어서 자, 효과 의도 나옵니다.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이 끌고 가죠? 창작의 고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 됐습니까? 이렇게 효과 의도. 이처럼 스타이거는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효과 의도. 원판은 뭐? 합성. 그 다음에 감광의 그 다음에 질감의 변화. 그래서 회와 같은 방식. 이렇게 마무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집에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했나를 다시 한번 분석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체크한 것들이 자, 선지에서 어떻게 반영됐는가? 그렇죠? 선지가 왜 나왔는가? 자, 그걸 우리가 좀 봐줘야지. 자, 1번. 1번 선지. 로댕은 자, 사진작품, 조각작품, 문학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공통점 파트로 좀 가셔야죠. 그렇죠? 공통점. 자, 거기 다달랑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스타이거는 작가의 주관과 감정 표현할 수 있고 문학작품처럼 해석의 대상. 됐죠? 공감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통점이에요. 1번이 바로 나왔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공통점이 무조건 출제 요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통점이 출제 요소인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견해 주장 입장이 나오잖아. 예술가 누구야? 로댕이잖아. 그래서 로댕의 견해 주장 입장이 해당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체크해 줬어야 되는 거야. 공통점과 이 사람의 입장 견해는 무조건 체크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에서 끝난 거야. 자, 그럼 나머지 아닌 거 보자.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가 이건 해석의 대상이야. 그래서 지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니잖아. 빅토르 위고는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이거야. 의외로 2번 많이 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 여기는 스타이건하고 로댕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피카츄하고 슈퍼마리오를 합성 사진했어. 근데 선지 어떻게 나온 거야? 피카츄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려다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3번. 스타이건의 사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아니요. 첫 번째 단락 봐봐. 의도를 가졌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똑같은 말이 뭐야? 두 번째 줄. 재현. 이게 있는 그대로. 얘 어떻게 했습니까?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그래서 예술성. 됐습니까? 또 갈게요. 라달락에 나왔죠. 맞나? 라달락이죠. 라달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창조의 영감을 밝히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고,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일어나는 걸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합성했고, 질감을 억제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은 그대로 보여주는 게 틀린 거죠. 자, 4번 볼게요. 로댕과 스타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공통점을 묻네.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재현 아니잖아. 그쵸? 재현 아니죠? 재현이 아니가 연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스타이건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사진 기법으로 구현되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질감 변화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광액이죠. 그렇지? 감광액이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마달락 봐봐. 합성 왜 했니?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감광액으로 뭐 했어? 질감의 변화를 줘서 라달락 두 번째 줄. 사람인 듯하게.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아예 다른 얘기인 거야. 대립적인 구도를, 질감 변화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립적인 구도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대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감광액은 사람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표현과 효과 의도. 자, 2번. 기억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건의 의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로 가야 돼?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하는 것이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를 지금 헷갈리고 있다. 아니면 그것이 아예 나만의 어떤 정형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자. 1번에 합성. 뒤에 효과 의도 나오죠. 하나의 프레임으로 담기 위해서. 이 얘기는 나달랑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 그렇죠? 거기 효과 의도 밑줄 친 거 보이죠? 나달랑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2번 봅니다. 원경 발다예요. 그렇지? 이거 뭐예요? 명암 대비예요. 밝다, 어둡다. 자, 그 다음에 3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이거 효과 의도잖아요. 그렇죠? 고뇌액이 어디 있습니까? 라달랑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잖아. 그렇죠? 효과 의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 원경의 대상을
자, 따로 촬영한 것은, 자, 인물과 총동상을 함께 찍었니? 어떻게 찍었어? 인물과 대리석상을 함께 찍었죠. 그렇죠? 총동상은 따로 찍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놓쳐서 헷갈렸어, 아이들이. 자, 따로 찍은 사진은 로덴과 대리석상이고요. 자, 얘는 또 그냥 따로 찍은 거야, 두 개. 그런데 합성해가지고 요렇게 쓸데없이 배치하고 더 쓸데없이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이해 가죠? 이런 게 합성 사진인데,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까? 저기. 아니, 선생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예전에 합성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나, 선생님이, 그걸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은 뭐하고 뭐를 합성했냐면, 내 아들하고 천지창조를 합성했어. 그걸 보여줄게.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합성이라는 게. 어디 갔지? 이따 보여줄게. 한참 찾아야겠다. 내가 어디다 했는지 감이 안 온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 그치? 질감이 살지 않도록. 됐습니까? 질감이 살지 않도록. 감광이 뿌린 거잖아. 그치? 인화한 것에 대해 효과가 더 보이니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즉,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2번 문제는 철저하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체크해야겠구나. 예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읽어야겠구나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 3번 가자. 얘들아, 이 3번은 3번은 너무 아까워. 이거 틀린 친구는. 자, 거기 D 한번 보세요. D 봐봐. 스타이건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럼 봐봐. 스타이건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이런 표현도 없었고요. 그리고 종속이 아니고요. 종속이 아니고 저기 다달랑 밑에 세 번째 줄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정답은 우리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4번에 자, 니은 보세요. 이거 니은 문맥 가끔 나오지? 이거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 니은이 어딨냐면 라달락 첫 번째 줄 살지 않게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질문 주어 찾아. 뭐가 살지 않는 거야? 문장 성분을 파악하시라고. 질감이 살지 않는 거야. 그치? 질감이 살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이건 이제 live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정답은 1번이거든요. 질감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어느 정도 추상적이죠. 구체적이라고 하기 뭐하지? 그럼 구체적 다 날려. 2번에 불씨가 날려. 3번에 손목시계가 날려. 4번에 자, 이거 뭐냐면 지구에 살고 있는 자, 흰수염고래네. 흰수염고래. 흰수염고래 날려야지. 구체적이고 5번에 부부 날려야죠. 됐습니까? 전에 몇 번? 1번. 그렇지. 다 9, 1번만 추상. 이렇게 문장 성모로 파악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쉴게요.